자, 일단은 숙제한 것 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해볼게요. 봐봐. 이 동그라미는 채점한 건 아니지? 그냥 표시한 거죠? 채점한 거야 이게? 이거 내가 그때 초반에 알려줬었는데.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뭐가 채점한 거고 뭐가 채점을 안 한 건지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채점할 때 얘들아 조금 귀찮더라도 그냥 맞은 거 그냥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린 거는 찍 표시하세요. 알겠죠? 안 그러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채점을 다 맞아서 채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저기 뭐야 파트 4 같은 경우는 채점할 때 위에 그 선택형 문제 푸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유 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유 쓰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앞에 있는 거 보고 채점을 해보고 좀 채점하기가 애매하다 하는 거는 별표 같은 걸로 표시해놔. 그리고 문제 푸는 거, 그 문제 자체는 어차피 채점할 수 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네가 위에다 따로 채점해놓고. 잘했네. 이렇게 하면 돼. 하나씩. 조금 귀찮더라도.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위에 따로 여기 이유를 따로 채점하면 되고. 네. 너네 시험 범위 더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번에 그 지금 다 나왔잖아. 그 모의고사랑 그 테드 하나랑 이렇게 나왔잖아, 니네. 근데 그거 지금 딴 학교가 내신 대비가 확정된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보니까 분량이 니네가 제일 많아. 이번 그 내신 범위가. 그래서 아마 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못 쓴 거는 표시해 놓고 알지? 얘도 이런 애들 다. 그리고 공문 분석은 저거 뭐야 자습서 줬으니까 그거 보고 채점하는 거.
뭐야 왜 초점을 몇 가지 되게 여기 안 돼 있어? 그거 응. 시점.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1, 2까지만 나온 거야?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체크해 그렇지? 이거는 이유가 아니야. 이건 이유가 아니지.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누가 불러? 그러니까 왜 이걸 써야 되냐? 이게 이유야. 됐어? 여기서도 주어가 복수라고 주어가 복수는 당연히 R을 쓰겠지. 누가 주어냐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왜 얘가 정답이냐라는 걸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왜 얘가 정답이냐. 그거를 논리적으로 써주면 되고 길게 쓸 필요는 없어. 논리적으로만 쓰면 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 전부 다. 무슨 말인지 했지? 내가 이거 봐야겠고. 봐봐, 이런 것도 내용상 얘랑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거는 문제 의도를 쓰라는 게 아니라 왜 얘가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를 쓰라는 거야. 문제 의도는 당연히 스위치겠지. 원래 쓰는. 근데 왜 하필 얘가 정답이냐? 누가 주어이기 때문이다.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지. 됐어? 이런 거 여기다가 해놔라 이렇게 좀 잘 보이게. 빨리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이유가 아니겠지?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저렇게 설명하면은 너가 이해 못할 거 아니야. 그지? 쌤 여기 왜 부사 써야 돼요? 부사니까. 이거랑 뭐가 달라? 그지? 그래도 정도 하고 체크도 많이 열심히 해. 고생 많아. 아버야 너는 왜 늦었어? 저 택시가 좀 비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거는 나한테 이유가 안 되는데 더 일찍 나왔으면 된 거 아니야 혹시? 혹시 일찍 못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충분히 일찍 나왔는데 6시 반인데 6시 10분쯤에 나와서 택시 잡는 거를 괜찮았을 때 보통 오는데 얼마 정도 걸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 라편에서 택시 타서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일찍이 아닌데? 아니 이게 여유롭게 충분히 일찍이라 지금 나 5시에 나왔다는 줄 알고 요새 여유롭게 나왔는데 밖에. 근데 비가 와서 비가 와서 택시를 타고 온 거야? 아니요, 원래 택시에 사는데. 원래 택시 타고 다녀? 금수저요? 아니 아니 평상시에 택시 타고 다녀? 돈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면 버스 안 타고 다녀? 버스가 오는 게 돌아서 그런 밖에 없어가지고. 서준아 네? 너가 보더라도 이유가 제대로 쓰인 것 같진 않지. 근데 이유가 그걸 그냥 어거지 만드는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유가 그리고 그거는 둘째치고 뭐라고 썼는지 내가 모르겠어 지금. 미안한데 거의 하나도 못 알아보겠거든. 이거는 다시 써야 돼. 알았지? 이거는 싹 다 다시 써야 돼. 전혀 못 알아보겠어. 그리고 이유를 어떻게 쓰는지도 내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유 불문이야. 지각하지 마. 자, 여러분들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 지금 채점을 쭉 이제 검사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파트 4에 나와 있는 이제 해서 이유사. 네. 서준이 초석책 안 했을 텐데 이거 어머니 나도 편이라고 했는지 네네.
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심플하게 말할게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분이 이유를 작성을 할 때 너네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얘가 정답이다라는 거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야. 내가 아까 이제 몇몇 놈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왔을래 됐을래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왓에다가 정답 해놓고, 왓이 들어가기에 적절하기 때문. 이건 뭐가 왜 적절한데 그걸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적절하냐고. 왜? 그게 이유가 되는 거지. 이게 들어가야 적절하기 때문. 뭐 또는 뭐 내용상 이게 적절하기 때문. 아니, 내용이 뭔데 그래서? 예, 이게 이유라는 거죠. 아니 그런 식의 이유면은 내 아들도 쓸 수 있어. 그런 식의 이유면 왔을래 됐을래 왔을래요. 왜? 이게 더 적절하니까요. 그렇구나. 이거랑 뭐가 달라? 그렇잖아. 근데 내가 뭐 막 예를 들어서 막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4x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12x제곱이래. 왜? 이게 적절하니까. 이거랑 뭐가 달라? 이러면 여러분이 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쓸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써서 남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남한테 설명해 준다. 여러분이 뭐 이제 뭐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척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라든가 누구한테 내가 왜 얘가 정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네가 좀 이유를 작성하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 이제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 파트 4에 이유 쓰는 거 있잖아. 그것만 너네가 조금 보강을 해왔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두 번째로는 이제 채점을 아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하나 다 나눠서 채점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귀찮겠지만 하나하나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채점을 해봤으면 좋겠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워크북을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다소 노가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알아 나도 아는데 근데 이제 너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나의 어떤 학습적인 실력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내가 좀 과감하게 생각하자면 이번 시험에서는 암기 관련된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왜냐면은 온라인 클래스를 좀 많이 했잖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좀 너네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사실 고이치고는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너네가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저동부 2학년이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40지문 나왔었어요. 시험 범위가. 참고로 그 EBS 스특 영독이 EBS 시리즈 중에 난이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40지문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범위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범위는 훨씬 적은 편이잖아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그 오늘 그 중3부 다니는 애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얘가 어제 나한테 그랬어. 선생님 저희 시험 안 본대요 이번에 딱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했어. 근데 오늘 내가 출근하는 길에 또 문자가 왔어. 쌤 저희 시험 다시 본대요 이러는 거야. 뭐야 왜? 이러니까 뭐 학부모 뭐 민원 들어와서 뭐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나 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시 보기로 했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그 온라인 수업 해봤잖아. 해봐서 아는데 그게 준비하는 게 되게 빡세요. 나는 직접 해봐서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온라인 클래스 하랴 또 이제 곧 있으면 뭐 계약하랴 뭐 이제 진짜 끝도 없이 계속 회의하고 있을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근데 그런 와중에 과연 시험지를 얼마나 퀄리티 있게 낼 수 있겠냐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은 시험지가 아무래도 조금 고컬로 나오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마냥 쉽게 내자니 개나 소나 90점대 받을 거고 그러면은 변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학생들을. 그럼 변별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 어법이랑 영작이야. 제일 변별하기 쉬운 게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쉬우면서 학생들이 잘 틀리는 게 어법이랑 영작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법이나 영작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우리는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나름 타당한 이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 졸라 녹아다네 씨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의 학습력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좀 더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2과 보자. 오늘은 2과. 지난번에 1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너네 저기 뭐야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자료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버전으로 18번을 만들고 18, 19번을 만들었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간 이제 장문독해는 제외하고 40번까지만 이제 만들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는 다 만들었고요. 변형 문제랑 이런 거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전부 다 해놨는데 뭐 워크북이고 뭐고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우리 이제 오늘 요 2과 본문이 다 안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분량이 아무래도 1과보다는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이면. 그래서 쌤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2과 본문 남은 거를 마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그동안 봤던 이제 각종 그 테스트들 있잖아. 테스트들 그리고 너네가 숙제로 한 워크북들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선생님이 좀 개별적으로 첨삭 지도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파트 4는 너네가 이제 이유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아예 한번 쫙 칠판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 교과서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2과 내용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해석을 좀 빨리빨리 할게. 그냥 단순한 해석은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휘나 구문이나 또는 주제 그때 내가 1과 본문 할 때 얘기했었죠.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대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영화 아르고에서 한 무리의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try to 동사원형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escape from a foreign country. 그래서 외국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escape, 탈출하다라는 단어죠. 우리 컴퓨터에 있는 ESC 키잖아. 됐어? 자, before the enemy finds them. 그래서 적이 그들을 발견하기 전에. 자, 일단은 처음에 첫 문장이 다짜고짜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글 전체의 대주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영화의 어떤 특정 장면을 따서 뭘 얘기하려는 건지 뭐 이건 몰라요. 어쨌든 그 이제 그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하려고 한대. To prevent the enemy from identifying them 하고 나왔는데 자 중요한 표현 나왔죠? prevent A from B가 되겠어요. B가 되겠습니다. prevent A from B. 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뭐뭐 하는 걸 막다. 됐어요? 여기에서 prevent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거든. 쌤이 여기다 쓸게. 자, prevent 이제 목적어 from ing 뭐 이렇게도 외워요. prevent A from B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자, 여기에서 prevent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한 사람당 한 개만 말해보자. 8명이니까 8개 나오겠네. 자,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말해보자. 누가 말했어? 주희가 말한 거야? 유진아 말한 거야?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안 보이니까. 자, 보학이랑 스탑 나왔고요. 자, 또 맞춰봐. 또 얘네 근데 잡서를 왜 안 피고 왜 저걸 펴느냐? 잡서 전부 다. 잡서 주면 뭐예요, 이 자식들아? 잡서 피고 요거 똑같은 거. 그거 말고 그 교재 말고 잡서거든. 어쨌든 말. 자, 보학 스탑 또 아직 한참 남았어. 또 뭐 있어? 뭐야? 응? 자, 제가 이제 쭉 써볼게요. 일단 keep 쉬운 단어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를 멈추고 그만두고 차단하고 뭐 금지시키고 억제시키고 약간 이런 단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금지하다는 ban도 있고요. 또 금지하다 prohibit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금지하다인 forbi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forbid.
그 다음에 이 prohibit과 좀 비슷하게 생긴 inhibit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건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남학생들이 이제 롤 하잖아. 롤에서 억제기 있잖아. 억제기의 영문명이 inhibitor야. inhibitor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낙담시키다라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는 discourage라는 단어가 있죠. 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가 아니라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못하게 하다. 됐어요? 그래서 대충 딱 8개 나왔네. 8개? 이 정도.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프리벤트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얘가 뭐하는 걸 막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저동고는 짜잘한 변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프리벤트 대신에 다른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내용 일치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문에 있는 영어가 프리벤트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자, 해석해보자면 다시 그러면 저기 그들을 확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identify는요 뭔가 신원 조회하다, 신원을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증을 identification card라고 하죠. ID 카드.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는 ID가 identification이죠. 자, 어쨌든 저기 그들을 알아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attempt to 동사원형은 위에 나온 try to 동사원형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To eliminate all the photographs. 모든 사진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제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쉬운 단어 remove로 써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get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혹시 아는 사람? 제거하다. get으로 시작하는 거. get 뭐. 오, 어떻게 알았어? get rid of예요. 이것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진들이냐? inside embassy. 그 이제 대사관 안에 있는 사진들을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along with all embassy documents. 그래서 모든 대사관 서류들과 함께 제거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답니다. 이어서 보자면, 왜 또 안 들고 와? 또 안 들고. 자, 보면, while they are hiding. 자, 그들이 숨어 있는 동안, 그리고 waiting for rescue.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적은 reassemble 한대요. assembly라는 거는 뭔가 모으다라는 뜻인데 reassembly니까 다시 모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짜맞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짜맞춘답니다. The torn pieces of the photographs. 이 turn이라는 건 tear의 pp형입니다. 여기서 tear는 눈물이 아니라 찢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찢어진 그 사진 조각들을 다시 맞춘다는 거죠. 왜? To find out what these caves look like. 그래서 그 이제 escape라고 나와 있으니까 escape는 탈출하는 건데 e로 끝나면요 그거를 뭔가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탈출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탈출한 사람들이 무엇처럼 보이는지야 직역하면. 그래서 이 what like를 한 단어로 쓰면 how야 how 한 단어로 쓰면.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탈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진에 조각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맞춘다는 거죠. 이 직원들은 must leave the country. 그래서 그 나라를 탈출해야만 한답니다. Before their photographs are reconstructed. 그들의 사진들이 재구성되기 전에요. 자, 아직까지도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사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탈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영화 전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몰라요. 아직 이어서 볼게요. This story. 자, 이제 뭔가 나오는 것 같아. 이 이야기는 only make sense. 자, make sense가 무슨 뜻이야? 이치에 맞다, 뭐 말이 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로지 말이 된답니다. 뭐 때문에? It is set. 그것이 그 영화가 이야기가 세팅되었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980년대에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도입부에서 영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중간에 사진 찢어서 막 이런 거 나왔었고 근데 그걸 막 다시 짜맞추고 그 짜맞추는 동안 TT한다 이건데 이게 가능한 게 1980년대로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간접적으로 뭔가 이 배경, 그러니까 여기서 배경이라는 거는 시대적 배경이겠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시대라고 그냥 한마디로 퉁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진이 등장했잖아. 찢어진 사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별 어떤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 어떤 사진 기법, 그러니까 사진 기법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뭐 사진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걸 요 문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응.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한 사건이 오늘날 발생한다면요. 자, 별거 아니지만 happen에다가 좀 체크해 봅시다.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자동사야. 자동사. 1, 2형식에서만 쓰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수동태 불가.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war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수동태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여기 필기는 안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나와 있는 if절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래서 if 주어에 동사 과거형 나와 있고 주어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문장 전체가 무엇이다? 바로 가정법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하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오늘날 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it would be impossible. 자, 불가능할 것이다. 가주어고요. 자, 진주어는 여기 나와 있죠.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나와 있으면 의미상 주어가 되고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야. 그래서 은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불가능할 거래. 얘가 이거 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 대사관 직원들이 제 시간에 그들의 사진을 뭔가 파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랍니다. 됐죠?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아까 앞에서는 막 얘네가 파기시키려고 했잖아. 여기 대사관 직원들. 요 내용이 나오잖아. 사진들을 다 이제 없애려고. 그쵸? 그래갖고 막 이 서류랑 해갖고 막 다 찢어버리고 뭐하고 이렇게 했다며. 근데 오늘날은 이게 불가능할 거란 거죠. 그럼 어찌됐든 간 역시나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겠고요. 보시면 there will be too many pictures. 자, 여기에서 would가 이어서 나오는 이유는 앞에 would가 나왔었잖아. 가정법이니까. 그 가정법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there 비동사는 있다란 뜻이니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있을 것이다. 자, 뭐가 있을 거야?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어떤 사진들이냐면요. 지금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가 같이 꾸며주고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floating around on the internet이라고 나오는데 float은 원래 둥둥 떠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주변을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to find and erase, 찾아서 지워야 하는 그런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잖아. 1980년대라고 했죠 아까? 그때는 이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현장 증거만 없애면 돼. 근데 이제는 인터넷에 이제 막 뭐 CCTV도 있을 테고 막 이제 그 사진 막 찍혀져 있는 거 막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이러면 어쩔 건데? 그거 어떻게 지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는 이런 이제 그 파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역시나 맞네요. 시대별로 이 사진의 기법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예시는 point out, 보여주다, 지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뭐를 지적하고 있냐면 how differently we handle photographs. 자, 여기에서 differently 라는 형태를 좀 볼게요. 여기에서 이 how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 근데 왜 이제 부사가 왔는지 그걸 따져줘야겠죠. 얘들아 봐봐. 정말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유형이거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냐면 팁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돼. 형용사가 이제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보어 역할을 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야. 자, 일단은 수식어부터 볼게.
얘가 만약에 different라면은 명사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야. 참고로 말하면 이런 인칭 대명사 있지. 인칭 대명사 I, mine, me, mine, you, your, yours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pretty, she 이런 거 안 된다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식어는 아니야. 그럼 얘 탈락. 그럼 남는 거는 보어야. 그럼 얘가 보어 역할이 가능한가? 뒤를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고 핸들이라는 거는 오형식에서 쓰이지 않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났어. 보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탈락. 그럼 남는 건 뭐야? 부사밖에 안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부 문제에서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 형용사와 부사 구분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how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죠. 얼마나. 그럼 얼마나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오늘날 사진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됐어요? From 뭐로부터 how we did in the past. 자 여기에서 이 did라는 녀석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녀석인데 앞에 나와 있는 hand이라는 녀석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뒤에를 보면은 in the past라고 과거에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는 과거로 써준 거고 앞에 나와 있는 동사 hand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동사로 바꿔준 거야.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 여기서의 how는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방식, 방법.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즉 과거에 다뤘었던 방식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사진을 다루고 있는지 이 예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법적 포인트가 좀 몇 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면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이 변화의 중심에서는 is the ever-evolving technology of the camera. 자 여기서 주어가 테크놀로지야 얘들아. 주어 동사 도치가 된 겁니다. 왜? 맨 앞에 보시면 at이라는 전치사에 the center of this change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 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구가 지금처럼 문장 앞에 나와 있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부사구 도치가 된 거예요. 부사구 도치. 부사구 도치는 다시 한번 보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구가 오면은 뒤에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is가 on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변화의 중심에는 ever evolving 그러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기술인데 카메라의 기술이 있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카메라 기술의 변화를 말하고 싶은 거다. 시대별로 뭔가 이제 이 변화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주제는 알았어요. 결국 대주제는 뭡니까? 시대별, 그러니까 사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바꾸면 카메라라고 해도 되겠네요. 카메라라고 하든 사진이라고 하든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주제는 뭐야? 시대별 카메라 및 사진 기법 또는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본문 2부터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 시대별로 사진 기법이 이러하다, 뭐 이제 그 카메라 기술이 어떠하다, 지금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문 2부터는 이제 시대별로 나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어떻게 나열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시대별로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 1980년대에는 이렇게 발전을 했어. 90년대에는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어떤 카메라의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카메라 하면 옛날에 많이 썼던 게 이제 여러분은 아마 안 써봤을 텐데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필름 카메라를 썼고 언제 이후부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그 다음에 막 DSLR도 쓰고 그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도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주요 변화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서 글을 쓰던 간에 이 이과의 본문 같은 경우는 나열식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열식 구조. 나열식이면서도 동시에 사진 기법에 대한 설명문이죠. 그렇지? 설명문이야. 계속 설명만 하는 거야. 설명문은 얘들아 웬만하면 내용일치로 나와요. 웬만하면 시험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되게 꼼꼼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어법이나 어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바로 나왔네? 디지털 카메라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일단은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우리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주제가 나왔는데 자, 또 한번 정리해보자. 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카테고리로 말하는 게 지금 딱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를 비교할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혹시 필름 카메라 써본 사람 있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옛날에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다가 이제 저기 뭐 롯데월드나 막 이런 데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 티켓 박스에 그 티켓 오피스에 그 뭐냐 우리말로 갑자기 안 떠오르네. 티켓 오피스 뭐라 하지? 매표소. 매표소 안 떠올랐습니다. 그 매표소 이제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치 추러스 파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이런 박스 같은 데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이게 혼자 있었어. 이제 거기에서 뭘 팔았냐면 일회용 카메라를 팔았어요. 그때 일회용 카메라. 그래서 그 일회용 카메라에 요만한 이제 필름이 들어있었거든. 그래서 그걸로 사진 30방인가 찍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찍고 나서 확인이 안 돼. 그냥 잘 찍혔길 바라면서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필름을 떼갖고 이제 여러분 막 증명사진 같은데 찍는 그 사진관 갖고 가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현상에서 주는 막 이제 그런 식이었죠 옛날에는. 자, 그래서 아무튼간 이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은 얘를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일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얘는 요약형 문제를 내기에도 좋은 구조예요. 알겠죠? 요약형 내기도 괜찮다. 전체로 봤을 때 뭐라고? 글 전체로 봤을 때는 일치종 문제가 좋다라고 했었죠? 일치종 문제. 근데 지금 본문 2에서는 딱 봐도 디지털과 필름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요약형으로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뭐 이렇게 내는 거지. 디지털은 이런 반면에 필름은 이렇다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형으로 낼 수도 있다. 자, 일단 볼게요. It captured an image. 자, 그것은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On a piece of film. 필름의 한 장 위에다가요.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필름 카메라가 되겠죠. 필름 카메라. 자, 이어서 보자면 once used. 여기서의 once는 접속사로 쓰여서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야. 뒤에 used가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형이야. 과거분사형. 그래서 여기 생략돼 있는 거 보이죠? it was 생략돼 있다고. 그래서 일단 사용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일단 사용되면 뭐가? 필름이 일단 사용되면 could not be erased or reused. 그것은 지워지거나 재사용될 수 없었다고. 둘 다 수동태니까 지워지게 되거나 재사용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쉽잖아. 니네 웬만하면 폰카로 찍을 거 아니야. 지금이야 뭐 지우고 뭐하고 이게 되게 쉬운데 옛날에는 한 번 찍으면 땡이었어. 다시 수정이 안 됐고요. 이어서 보자면 to take pictures. 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사진 작가들은 needed 필요로 했는데 not only but also 나왔죠.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 또한 필요로 했고요.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들은 됐어요? 여기서는 은는이가가 아니라 을를로 해석해야겠다. 왜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 지금 by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지.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직역에.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이
구매해야만 했답니다. Every time 또 뭐 할 때마다 they wanted to take another photograph.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찍기 원할 때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옛날에는 사진 더 찍고 싶으면 필름도 있어야 됐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필름 카메라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taking a photograph, 사진을 찍는 건 require, 뭘 필요로 했냐면 지식과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대요. 지금 너네가 사진 찍는데 지식과 기술과 연습이 필요해요? 니네 셀카 찍고 뭐 찍고 하는데 막 저기 뭐야 먹을 거 찍어갖고 스토리에 올리는데 뭐 기술 필요하고 이래요?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냥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왜 지식과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오겠죠? 한번 봐봐. 사진 작가는 배울 필요가 있었답니다. 뭐를 배우냐면 이만큼을 배울 필요가 있었대요.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결정하는 방법이야. An adequate composition for the picture. 자, adequate는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proper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쉬운 단어로 쓰면은 right로 써도 되겠죠. right. 그냥 적절한, 올바른. 그래서 여기서 컴포지션은 구도예요. 구도. 이 사진 찍는 구도를 말해요. 그래서 사진을 위한 적절한 구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고 또 to adjust the focal length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focal이라는 거는 포커스 알고 있잖아. 초점. 그래서 초점의 길이를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됐고요. 또 to set the film. 자, 필름을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또 shutter speed. 셔터 속도를 세팅하는 방법.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Before shooting. 여기서 슈팅은 사진 찍는 거, 찰칵하는 거 말하는 거야. 사진 찍기 전에. 응. 내가 이제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이제 나름 20대 초반에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전혀 이제 안 그래 보이지만 좀 의외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다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뭐 찍을 시간도 없지만 그냥 머리가 터집니다. 네, 영어 하나만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저는 집어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배경식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구도를 잡는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이렇게 뭐 막 왜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이러잖아. 막 이러고 막 이지랄 하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 구도 잡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점 길이를 맞춘다. 초점 거리를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은 너네 아마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니네가 한번 실험을 해봐도 되는데 니네 폰카 갖다가 겁나 가까이 이렇게 물체를 대고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렌즈마다 이 최소 초점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져 있어야만 초점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두 번째고, 이거는 뭐냐면 뭐 필름 세팅하는 거야, 뭐 필름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뭐냐면 그 이제 이거는 디카를 써본 사람들이 아마 잘 알 텐데 이 사진을 찍을 때 얘네가 이제 원래 찰칵하고 찍히는 게 정석인데 이게 좀 천천히 찰칵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좀 느리게. 이제 그게 이제 셔터 속도야. 셔터 속도. 그래서 뭐 자세한 뭐 전문적인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배경 지식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어서 보자면 It was important. 자, 중요할 때 뭐가 중요했냐? To prepare carefully. 신중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했답니다. 뭐 한다면 If a person was going to take a good photograph. 어떤 사람이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었다면요. 좋은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다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했답니다. 왜 그러냐? It was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가 to change anything. 어떠한 것도 바꾸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뭐하면 사진이 had been taken. 찍혀지면. 그래서 이 부분도 어법을 좀 잘 봐야겠죠? 사진 입장에선 찍혀지는 거니까 be taken이란 수동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ad pp라는 대과거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각각 보자면 지금 전부 다 과거 시제로 가고 있는 걸 니네가 확인할 수 있어요. was예요. 전부 다. 그지? 왜 그러냐? 필름 카메라를 쓴 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과거 시제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대과거를 썼다는 것 자체는 얘네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럼 얘가 왜 먼저 일어난 건가? 야, 어떤 것이라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했대. 일단 찍혀지면. 그러면 사진이 찍혀진 게 그 이전일 거 아니야. 그 이전에 사진이 찍혀지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바꾸는 게 어려웠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들보다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돼 뭔 말인지? 유진이 이해 안 됐다고는 표정 보냈는데. 알았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요 부분까지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아까 이제 위에서 아까 위에서 이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진 찍는 건 어떤 지식 기술 연습을 필요로 했다는데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이 두 부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전체로 따지면은 그냥 필름 카메라라는 녀석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사용하려면 이런 능력치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필름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 자, 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일단은 이 필름 카메라의 특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어떤 특성이 있었다? 일단 뭐 필름을 매번 갈아줘야 된다느니 무슨 뭐 이제 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느니 뭐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을 또 챙겨야 된다느니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재활용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상시로 필름을 휴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야? 이건 필카의 특성이야. 필름 카메라의 특성. 자, 그리고 게다가 뭐가 필요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지식 또는 기술 그리고 연습을 필요로 했다. 이 정도. 요게 이제 필름 카메라의 특성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냥 자세한 내용은 앞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본문 이 다음 거에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볼게요. 어이씨 뭐야? 자, 다 쓰셨으면 이번에는 디지털 카메라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디지털 카메라가 그 모든 거를 바꿔놨대요. 이거를 싹 다 바꿨대요. 이거를 싹 다. 그러면 이거를 싹 다 바꿔놨다는 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럼 재활용이 가능하고 상시로 필름을 휴대할 필요 없고 지식기술 연습 필요 없고 이렇게 되겠죠.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 Since today's digital cameras store photographs 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since 나왔을 때 얘들아 이 since가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이래로 이런 뜻도 있잖아. 이거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절의 동사를 찾아보면 돼. 주절의 동사.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만약 완료형으로 나왔어.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have pp, had pp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래로고 그게 아니야. 그럼 때문에로 해석하면 돼. 그렇지? 여기선 때문에겠죠? 완료형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의 디지털 카메라들이 사진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어떻게 저장하는데? In the form of digital images니까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사진을 저장하기 때문에 no film is needed. 어떠한 필름도 필요되지 않는다. 됐어요? 어떠한 필름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필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에 대한 이제 반박이 나왔네요.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나왔어요. 일단 이 내용. 자, 그다음에 이어서 in other words.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taking pictures with a digital camera. 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는요. is practically free. 여기서 practically는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공짜라는 거야. 사실상 공짜다. 됐어요? 아니 필름이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공짜지. 그치? 이 필름 값이 따로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별거 아닌 어법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taking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is라는 단수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스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as a result. 자, 사실상 돈이 안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찍고 있답니다. far 비교급 강조 표현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than 뭐보다 ever they would have before라고 나왔는데 여기 have가 얘가 또 대동사거든. 얘가 또 대동사야. 대동사. 뭘 대신하고 있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taking을요. take는 일반 동사인데 왜 have로 봤냐? have pp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거야. have pp.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됐다? taken이 생략됐다라고 쓰여져 있죠.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껏 ever가 이제껏이야. 이제껏 그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랬다는 게 뭐야? 찍었던 것보다 사진을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드니까 옛날에는 그거 한 방 찍으면 그러니까 한 방 찍을 때마다 한 몇십 원 몇백 원씩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사진을 많이 찍겠죠 사람들이. 자 이어서 볼게. In the past. 자 또 이제 과거에는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는 하면서 어떤 또 이 내용,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 이 필름이 필요 없다는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또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과거랑 비교해서. 자, 과거에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나면요. 어디로? 어떤 이제 주말에 뭐 그 약간 야외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 치면은 they might have taken. 자, might have pp라고 지금 조동사에 have pp가 나왔어요. 쌤, 저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약 먹고 왔어요. 그래. 아빠. 조동사에도 pp 나왔는데 이 조동사에도 pp는 사실상 과거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과거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might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 과거처럼. 알겠죠? 그들은 might have taken 찍었을지도 모른다. 10 to 20 photographs니까 10에서 20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필름 카메라를 썼으니까 저 정도밖에 안 찍었어요 사진을. 왜? 필름값 돈이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Today, many families, 많은 가족들은 will take 100 to 200 pictures. 100에서 200장 정도를 아마 찍을 거랍니다. During the same countryside trip. 똑같은 그 야외, 교외 지역 여행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이제 그 샷이니까 여기서의 샷은 사진이라 생각하면 돼. 찍은 거. 그 찍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꾸며주는 거라고 나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앞에 the shot이라고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they want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뭐다? 이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어. 그래서 그들이 보관하기를 원하는 사진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보관하기를 원하는 사진들을 고를 수 있고 discard the rest 나머지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된 겁니다. 이 둘이 짝꿍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 참고해 주시고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만 설명했어. 필름이 필요 없다라는 거. 다 여기에서 이제 뻗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써보자면 얘는 필름이 필요가 없어. 근데 필름이 필요가 없다는 건 그거 무슨 말이야?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내려갔다는 거겠죠. 비용적인 부담이 없다는 거잖아. 비용적 부담이 없다. 그렇지? 찍을 때마다 돈이 안 드니까. 그럼 비용적 부담이 없으니까 사진 찍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니? 자, 유진이도 나가는 김에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좀만 쉬었다 하자.
자, 이어서 보자. 본문 3번 정도까지 잡으세요. 아, 여기 줄게. 번호만 줄게, 번호만. 자, 어쨌든간 이제 계속해서 시대별 사진 기법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사진은 이제 그냥 버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어서 the discarded pictures, 그 버려진 사진들은 cost them nothing, 그들에게 아무것도 비용이 들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아마도 약간의 시간을 제외하고, 됐어요? 그리고 지우는 시간 그거 빼고는 어떤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게다가 디지털 카메라는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 전에 1과에서 아마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기억나요? 그때 설명했었죠. 똑같은 거 또 나왔네. 얘들아,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두 과에 걸쳐서 나왔어. 그치? 그러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험 나올 가능성이. 지난번에 말했던 건데 복습 좀 해볼게. 자, 일단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해서 오형식 구조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동사가 make, find, 생각하다 이런 거 나왔어야 됐고,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딱 그 구조로 나온 거야. 시험에서 어떻게 된다? 있을래, 댐쓸래와 같은 객관식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보면 디지털 카메라는 만들어 왔습니다 해석 없고요. astonishingly easy, 그러니까 놀랍도록 쉽게 만들었다는 거야. 뭐를? 이거를, 사진을 찍는 것을.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걸 열나 쉽게 만들었다고요. by ing. 뭐함으로써? all the shooting process is automatic. 그러니까 모든 슈팅 과정, 찍는 과정을 자동으로 만들므로써. 여기도 오형식이야. make, 목적어, 형용사. 됐어? 모든 촬영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자동화하게 만들므로써 사진 찍는 걸 엄청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1번 내용이라고 하면 볼게요. 1번 내용, 동그라미 1번. 이 1번 내용은 뭐에 대한 반대였습니까? 아까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상시로 필름을 휴대한다라는 이 내용의 반대였지. 그치? 이번에 여기서 시점이 바뀝니다. 여기서 시점이 바뀌죠? 자, 시점이 뭐로 바뀝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기술 연습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다 자동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초점도 알아서 잡아줘. 뭔가 이렇게 얘가 막 빛의 양도 다 알아서 잡아줘. 옛날엔 다 수동으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대명사 여기까지야. Who know next to nothing about photography. 자, 여기에서 next to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 거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모른대요. 뭐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산해낼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고퀄리티의 사진들을요. 사진에 대한 지식 기술 연습도 없는데 사진 되게 잘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빨이라는 거지 뭐. The transition. 자, 전환인데요. From A to B로 나왔습니다. A에서 B로의 전환. 그래서 그러면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그 전환이 우리의 아이디어, 생각을 바꿔버렸답니다. 뭐에 대한 생각이냐? About what to take pictures of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설명을 좀 설명해 줄게요. 뭐라 나왔냐면 전치사 of의 목적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뭐냐면은 잘 봐. 이 about이 전치사잖아. 얘가.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겠지. 됐어? 그래서 명사로서 뭘 쓴 거냐면 의문사의 투부정사를 쓴 거야. 의문사 투부정사. 그래서 의문사 what에다가 투부정사를 쓴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에 대한 동사가 pictures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치사 of가 나왔어. 그럼 이 of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오브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앞에 what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오브를 빼면 틀립니다.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줄게. 잠깐만. 왜 틀리냐면 얘들아 우리가 의문사라고 부르는 녀석,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의문사에서 누가 무엇을 그리고 which라는 어느 것 이 세 마리 있지. 이 세 마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 대명사라고 불러. 의문 대명사. 그리고 나머지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개를 의문 부사라고 불러요. 됐어? 그러니까 품사가 what, which, who는 대명사고요. when, where, how, why는 부사라는 소리야. 여러분이 항상 문법을 공부할 때 이거를 너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떤 거냐면 뭔가 땡땡 대명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얘는 어쨌든 대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 역할을 해줘야 돼. 이걸 너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주목보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 돼. 반드시. 부사라는 거는 주목보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봐봐. 여기서 what이라는 녀석이 나왔잖아. 그럼 이 what은요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셋 중에 하나로 쓰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의문 대명사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Want to take pictures라고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take를 동사라고 쳐볼게. 그럼 pictures라는 목적어가 이미 나와버렸잖아. 그치? 그럼 what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밖에 없어? 주어밖에 없어. 주어밖에.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해석해봐. 무엇이 사진을 찍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사진을 무엇이 찍어? 누가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이 막 갑자기 와갖고 사진을 팍 하고 찍고 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무엇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거니까. 어떤 사물이 사진을 찍겠냐고. 사람이 사진을 찍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됐어? 그럼 여기 뒤에다가 오브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얘가 주어가 아니라 이 오브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무엇의 이렇게 되는 거지. 무엇의 사진을 찍을지를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테이크의 주어는 누군데요? 테이크의 주어는 누구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략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인. 됐어요? 그냥 너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우리 여기 our라고 나왔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사진을 찍을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오브에 대한 설명 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우리가 무엇의 사진을 찍을지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바꿔놨다는 거야. 이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전환이. 자,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어법적인 내용은 그렇고 이 내용이 뭔 말이냐? 이 내용이 아까 위에서는요 이 기술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필카에서 디카로 바뀐 이 전환 자체가 뭘 촬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 사상을 바꿔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되게 각 잡고 찍는 일이 많았다는 거지.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고 막 이러니까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그냥 막 찍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뭘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과거에 필름을 사용할 때 필카 시절에는 각각의 사진이 돈이 들었대. 방금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진을 어떻게 찍겠어요? 주로 특별한 행사에서만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돈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졸업식이나 아니면은 이국적인 장소로의 여행이라든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특별한 경우. 여기서 occasion은 원래 경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좀 의역해서 행사라고 해석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데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촬영할지에 대한 거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내용을 약간 바꾸자면 이 한글 내용. 그러니까 무엇을 촬영할지에 대한다는 건 결국에는 어느 상황에라고 해도 될까?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사진을 찍을지에 대한
이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요? 어느 상황의 사진을 찍을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니네가 셀카 한번 찍을 때마다 100원 나간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정보 이용료로 100원이 나간다고 쳐봐. 니네가 막 팍팍팍팍 찍겠어? 그러진 않을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이제 막 먹을 거 막 이렇게 두고 되게 신중하게 막 필터 설정 한 번에 잘해갖고 막 이러고 찍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 막 찍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촬영한다는 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대상을 찍을 거냐처럼 보이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상황의 사진을 찍을 거냐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어느 상황이란 게 뭐였어요? 옛날 필카 시절에는 요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다. 즉 특별한 경우에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뭐 굳이 특별한 경우 아니더라도 그냥 막 찍잖아. 그렇죠? 어떻게 찍습니까? 현재는 우리는 사진을 찍죠. 어떠한 것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의 사진을 찍죠. Whenever we want.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죠? No one thinks.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대절이라고. Taking a picture of tonight's dinner. 그러니까 뭐 오늘 밤의 저녁 식사, 뭐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너가 좋아하는 책의 사진을 찍는 것은 is strange,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돈 낭비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돈이 안 드는데 이게 왜 이상한 거고 돈 낭비하는 거야? 전혀 아니잖아.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 시대에 그랬다면은 돈 낭비라고 했겠죠. 옛날 시대에 그랬다면. 자, 이어서 본문 4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제 지식기술 연습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필요가 없는가?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자면 얘네가 필요 없어요. 얘네가 필요 없어. 왜? 자동화됐으니까. 다 자동화됐으니까 지식기술 연습이 필요가 없고요. 게다가 비용이 안 든다라는 얘기가 역시나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뿐만 아니라 비용도 안 드니까 역시나 얘네가 필요 없다도 되겠네요. 그럼 자동화뿐만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소리. 자동화 되어 있고 오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지식기술 연습이 필요가 없다. 됐죠? 비용이 안 드는 거랑 이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각 잡고 찍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경우에 찍어야 된다 했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쁘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기왕 찍을 거면. 그러니까 지식기술 연습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용이 안 드니까. 그렇죠? 저기서 말하는 비용은 당연히 찍을 때마다의 비용, 필름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필카와 디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1번이었고 2번이었잖아. 여기까지가 이제 한 카테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문 몇 번이냐? 본문 4에서 소제목을 보면은요. 소제목 부분에 The Smartphone and Citizen Journalism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어떤 Citizen Journalism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단순히 카메라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By integrating. 자, integrate은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ombining 이라고 써도 됩니다. combine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죠. combining. 그래서 COMBINING야. 글씨 개떡같이 써서 못 알아볼까봐. 자, 그래서 모바일 폰과 카메라를 결합시킴으로써 스마트폰은 has further transformed. further는 더 나아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더 나아가 변화시켰습니다. 뭐를요? 방식을요. 뭐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는 방식이야.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뭔가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거를 바꿔놨답니다. 자, 요즘에는요, whenever we want to take a picture, 우리가 사진 찍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카메라는 이미 우리의 손에 있고요. 어디에? 스마트폰이라는 이 손 안에 있죠.
자, 그러면 3번 카테고리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다 쓰셨죠? 이거 지울게요. 3번 카테고리로 쓸게요. 여기만 지울게요. 여기만. 자, 3번 카테고리는 이거겠네요. 그러면은 디지털 카메라와 그러니까 카메라와 이제 그 휴대폰 이제 결합이죠, 결합.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휴대성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다. 휴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요 내용을요. 그렇죠. 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폴터블이야. 폴터블. 이 폴터블이 뭔데요? 휴대할 수 있는 이죠. 됐어?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단어다. 응. 내용 일치 낼 때 역시나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폴터블. 휴대할 수 있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smartphone. 자, 스마트폰은 has also made it easier to share 나왔는데 또 나왔어. 과목 진목. 벌써 세 번째야. 자, 또한 만들었어. 해서 먹고 더 쉽게 만들었어. 투부정사 하는 것을 share our photographs. 우리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더 쉽게 만들었어.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 come with a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와이어레스니까 선이 없는 거죠. 즉 무선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 연결과 소셜 네트워킹 앱이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이 come with는 같이 온다라는 거잖아. 직역하면. 그래서 뭔가 좀 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이 오는 거니까 딸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이런 게 딸려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더 쉽다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 말고 진짜 리얼 디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진으로 또 이제 여기 컴퓨터로 옮겨갖고 그걸 이제 또 페이스북에 뭐 하거나 아니면 뭐 PC 카톡으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스마트폰과 결합하니까 찍자마자 바로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공유하는 게 쉽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그러면 지금 이 녀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더 추가적인 장점이 나온 거네요. 디지털 카메라만의 장점은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였어. 근데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을 결합하니까 생긴 더 좋은 장점이 생긴 거죠. 뭡니까? 공유하기 쉽다라는 거. 이거 먼저 쓸게요. 미안. 일단 휴대하기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은 누구나 다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장점들이야. 장점들. 뭐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냐면 단순 디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디카랑 스마트폰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이어서 보자면 자, 이러한 특징들,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들은요 have resulted in. 자, result in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아. result in 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낳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지? result from이었지. 뭐뭐로부터 생기다. 됐어? 자,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new picture taking habits. 새로운 사진 찍기 습관이 또 생겼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이 어려웠대요. 그리고 not often done. 잘 봐. 여기서 앞에 was가 생략돼 있다고 보이지. 그리고 done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PP형이거든. PP형. 그러니까 자주 행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뭐가? 자기 자신의 사진 찍는 거. 한마디로 셀카. 그러니까 셀카가 자주 행해지진 않았다는 거죠. 과거의 현상. 디카만 있던 시절에 이러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결국에 어떤 결과, 이 결과가 발생했네요. 그 결과가 뭐다? 쉽게 말해서 셀카 많이 찍는다 이 소리야. 셀카 많이 찍는다. 이 셀카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셀피라고 하죠. 셀피.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however 그러나 스마트폰은 또 나왔어. 이놈의 감옥 진고. 지겹다 지겨워 이제. 잘 봐. 이 스마트폰은요 만들었어요.
너무나 편리하고 인기 있게 만들었어.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잠깐만. 지목적어가 어딨어? 응? 잠깐만.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너무나 편리하고 유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or a selfie. 여기서 or라는 건 즉입니다. 즉.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 즉 셀피가 이제 뭐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Of the common types of photography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사진 찍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과목 진목으로 보는 게 아닌데 이거 잘못 나와 있는데. 이거 과목 진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목적어입니다. 그냥 목적어. 그냥 목적어고요. 여기서 어법적인 걸 좀 보자면 그것을 매우 편리하고 유행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보자면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나온 이렇게 쓸게. 여기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요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사진 찍는 것. 됐어? 이시 가리키는 게. 과목적어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폰이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을 더 편리하고 인기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소댓구문이야, 소댓구문. 이 that만 해석하면 그래서라고 해석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진 찍는 것, 즉 셀피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사진 찍기 기법 중 하나가 되었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보자면 it can be said. 자, 이게 또 가주어진 주어인데 뭐뭐라고 말해질 수 있다입니다. 이거 우리 1과에서 나왔던 거 그 에디슨 그거 혹시 기억나냐? 에디슨 is said to. 나한테 지적 많이 받았지 지난번에. 그치?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그거랑. 자 보면은 얘들아 it is pp-이라고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어. it is pp-. 그럼 이 it is pp-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를 앞으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요 비동사에 pp를 써주고요. that 대신에 투부정사의 동사원형은 얘를 빼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 1과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Edison is said to have failed 9times였어. 기억나?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요 버전이 아니라 요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여기서 그냥 조동사만 쓴 거야. It can be said that the smartphone less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The smartphone을 앞으로 빼고요. 주어 자리. 그 다음에 can be said 써주고요. 여기다가 투부정사, to의 동사원형을 이제 to 동사원형 얘를 써주면 되는 거야. To let everyone use photograph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버전이 여기 나와 있죠. 됐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인가 재작년가에 기출에서 나왔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면 스마트폰이 let이라는 건 얘들아 하게 해주다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하게 해주다. 오케이? 하게 해준다는 건 한마디로 퉁치면 허락하다야. 허락하다. 됐어? 그래서 사실 얘들아 let이라는 단어가 제일 비슷한 단어가 allow야. allow. 아이고. let이 allow로 바꿀 수 있기는 한데 allow로 바꿨을 거면 뒷부분 use도 바꿔야겠죠. 여기를 투부정사 이렇게. 됐어? 이렇게 써야 된다. 의미적으로는 이게 진짜 비슷해요. allow와 to use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사용하는 걸 허락했다고 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As a tool, 도구로서. For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 되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휴대하기 용이하고 공유하기 쉽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그 결과 셀카가 유행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문 5번부터 해달라고 저한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했고 숙제는 쌤이 카톡으로 따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잘 해오면 돼. 알겠지? 다음 주에 보자.